다음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고향에서 친척들 만나는 반가운 시간이지만 워낙 인구 이동도 많고 또 들뜬 마음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중요해서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꼭 챙겨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 기다리면서 빨리 또 한 주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2월이지만 아직 한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명절 기간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보통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그러니까 설 명절 기간 전후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한 8천 건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네네. 예, 2018년에는 뭐 1,4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는 2천 건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그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2020년, 2022년까지는 다소 줄어들다가 네. 다시 이제 2022년에는 1,700여 건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시간대만으로 본다면 연휴 기간보다도 연휴 전날, 그러니까 네네.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그 일평균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보다 18% 정도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네네. 시간대로 본다면 퇴근 시간 전후한 무렵,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 당일 오후 2시 이 경이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데요. 이때는 인명피해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네. 사고 건수 자체보다도 인명피해율이라고 하면 당해 사고당 발생하는 그러니까 사망이든 부상이든 네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일 텐데 인명피해율이 14% 증가합니다. 이것은 뭐 사고 이동하는 그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는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먼 거리를 갈 때는 차량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거리 운전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이제 안심하기 이른 겨울철이기 때문에 네. 차량 출발하시기 전에 타이어나 배터리 같은 그 차량 상태에 대한 점검들도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네. 어린 자녀들 태우고 가신 경우 많으시기 때문에 뒷좌석 포함해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도 꼭 점검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필요하실 텐데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안전 표지판이나 예비 타이어, 전구, 퓨즈 이런 것들 좀 준비하시는 것도 미리미리 손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귀경 전날에는 특히 이제 과음하지 않도록 해서 피로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 2시간 운전한 다음에는 10분간 휴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졸음 방지 패치 같은 것도 맞아요. 좀 나와 네, 있잖아요. 네, 네. 졸음 방지하기 위해서 뭐 생수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 이런 것들 졸음 예방 제품들도 미리미리 좀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졸음이 온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휴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 다음 날 야간 운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길이 혼잡한 시간대를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데 맞아요. 야간 네. 사고 나는 비율들이 평소보다는 설 다음 날의 경우에 특히 20%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구간에는 좀 운전 피하시는 것이 사실 안전운전만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많이 발생되는 사고가 화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가정이라든지 또 명절에 바쁜 시장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서천에 있는 시장에서도 좀 화재가 발생했는데 맞아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는 뭐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뭐 주의하셔야겠지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그 서천 시장 화재처럼 명절 기간 앞두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이나 뭐 다중이용 시설 이런 곳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또 화재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전통시장에서는 소방이나 전기, 가스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상인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율 소방대를 편성한다든가 해서 심야 시간대 예찰 활동들을 좀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네. 중요한 것들이고요. 영화관이나 숙박시설 같은 곳도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점검 등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폐쇄해 놓거나 혹은 시설을 잠가 놓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없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해 둔다든지 하는 것들 좀 치워 두시는 거 점검 활동 하실 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잠깐 시장 얘기도 좀 나오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화재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그 명절이 되면 시장이 또 성수기고 네. 많은 분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그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기 관련해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해양수산부와 네. 함께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입 유통 이력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수용품, 선물용품으로 수산물 이제 많이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데 비해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또는 거짓 신고하거나 미신고하거나 장부에 미기재하거나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크니까 수산물이라든지 수산 가공품에 대한 이런 이력 점검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안에 수산물 유통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들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표기를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원산지 이렇게 허위 표시하게 되면 이제 처벌도 받게 되고 과태료나 벌금 받게 되는데요. 위반 업체에 대해서 아무리 지도 단속한다 이제 하더라도 사실 근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율적인 이행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식품 먹거리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수산물을 찾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상인들의 이런 위법 행위들이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자구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이 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이 사고 중에 하나가 기도 막힘이나 또 폐쇄 환자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무언가를 먹다가 좀 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명절에 아무래도 다양한 음식들 드시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떡같이 질긴 음식 드시다가 이제 목에 걸리는 맞아요. 일들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할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도막힘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앞에 놓고 등 뒤에서 환자를 이제 감싸주면서 사실상은 이제 복부, 그러니까 명치 부근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걸려있는 음식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할미 방법의 경우에도 교육받지 않은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처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일반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응급처치를 하시기에는 좀 당황스럽다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9에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119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전화를 통해서도 당장의 급박한 상황들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네네. 응급처치 상황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출동하기 전 단계에서 출동하는 과정 중까지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네. 것들 잘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 그 119 구급대원이 전화 통해서 이제 네. 위급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또 명절 되면은 우리 성묘 많이 가는데 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많이 또 건조한 계절인데요. 이 성묘하러 갈 때 우리가 안전 수칙 뭘 좀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불 조심하시다라는 그쵸. 네.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흡연하시거나 하다가 이제 부주의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연성 화기 이제 소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성묘하실 때 묘지 근처에서 이제 그 유품을 소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네.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산림이 연접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소각하는 행위는 사실 신고되지 않은 소각 행위는 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명절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집을 비운 동안에 도둑이 든다든지 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장기간 외출하실 때는 뭐 문단속 하시는 거 뭐 그 항상 네. 이제 철저히 하시지만 그 집안에 이제 현금이나 귀중품 같은 것들 보관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네네. 혹시나 침입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문이나 이렇게 숫자음 그러니까 요즘 도어락에 네. 있는 지문을 보면서 그 출입문을 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오래 비우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안심을 위해서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장기간 외출하시는 경우에 요즘에는 SNS에 이제 여행지 이동 경로 이런 거 많이 다 올라오잖아요.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범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업로드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이런 그 침해 피해 방지할 때는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한 뭐 요즘에는 이제 무인 점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빈 점포에서도 도난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집이 빈 상태에서 이제 화재 피해도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인명 피해는 내 집의 인명 피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그 신고가 늦어진다는 점 때문에 재산 피해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혹시나 이제 옆집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전기 콘센트는 좀 뽑아두신다든지 해서 가스밸브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명절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것만은 기억해 두자, 염두에 두자 할 만한 게 있다면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명절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가족 모임이나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정보 확인하시면서 교통 상황도 유의해 주시고요. 명절 음식 섭취나 보관에도 특별히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명절 준비 잘해서 또 안전하게 명절 보내봐야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피해 법률 상담부터 지원 대책 신청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송 비용 지원, 경매, 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꼭 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